명도 대상자, 선순위 임차인부터 시작해서 후순위 임차인들이 반드시 3명 내지 4명 정도는 있다. 신축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면 이 선순위 임차인 내보내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단독주택을 경매물건으로서 검토를 할 적에는 첫 번째 제일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명도 문제입니다. 명도 문제. 근데 명도 문제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찰을 그 현재 그 진행되는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고서 멸실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개발, 신축을 생각하신다면 명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일단 한동안 그냥 임대차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그 여러분 입찰자인 여러분들이 뭐 1층이든 2층이든 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하면서 적당한 시점을 기다리고 계속 살겠다 이런 형태 같으면 조금 그나마 낫습니다.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게 명도 대상자, 선순위 임차인부터 시작해서 후순위 임차인들이 반드시 3명 내지 4명 정도는 있다. 그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적에 그 돈을 낙찰자가 물어주는, 인수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당연히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신축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면 이 선순위 임차인 내보내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겠다 하면 그 사람 그냥 그 선순위 임차인을 살게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임차보증금 감안해서 싸게 받았으니까 그대로 해서 계속 사는 것으로 해서 그 재계약하든지 뭐 그런 형태로 그냥 계속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거나 여기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한 번 다 내보내야 되거나 혹은 대출을 개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요즘 조금 됩니다. 30%, 40%, 50%요 정도 되는데 대출을 일으키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이상 대출이 실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더라 해도 이 사람이 배당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도 선순위를 유지하면서 확정일자가 있는, 그러니까 전입일자가 선순위이고 확정일자도 선순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면 우리가 명도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도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적에는 은행에서 개인이 들어가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당연히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은 절대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갈 적에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아서 대금 납부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금 미납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당동에 있는 그 물건지에 가보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라면서 그 편말이나 그것도 붙어 있고 막 그리 합니다. 거기서 동네 일정 부분에 일정 구역을 섹터를 나눠서 재개발을 막 추진하려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개발 추진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시도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있더라 해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직도 어느 단계에 진행하느냐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토지 이용 계획서상 구청에 이쪽에서 명확하게 재개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공부상에 기재가 되는 순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목적으로 합류해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조금 따져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물건이 쉽게 잘 안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 진행된 물건이 경매에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관악구 신림 5동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소유자입니다. 이런 물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찰 들어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물건을 입찰 들어가서 내가 신축행위, 개발행위를 하는데 개발 목적으로 입찰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땅 평수도 적당하고. 그럼 신축을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내 개발 행위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입찰 전에 구청에다가 번지를 정확하게 주고 여기에 내가 신축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굳이 뭐 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실에 물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청의 해당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한번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신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그러면 그 구청 담당 직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그 주변 사람, 부동산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참고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해당 구청, 해당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3자 얘기를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낭패를 보니까 반드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 문제가 막혀서 그 잔금을 치르는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뭐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뭐 집 연식이야 오래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문제는 아니고. 근데 내가 들어가서 좀 일정 부분 임대를 주거나 살려고 한다면 건물을 조금 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때는 여기 그 임차인들이 반드시 서너 명 이상이 있는 이 임차인 중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문제로 이제 발생하니까 그 문제 역시 잘 따져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